이제 제11장 수수료 부과 및 정산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숫자와 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또 가장 기준이 흔들리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잘해주자가 아니라 안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자. 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장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장의 목적과 지점의 역할을 정리하고 추가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준과 산정 기간, 환불 감액여의 처리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프로세스까지 다루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된 내용 같지만 결국은 모두 정산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1장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맹점의 임의 판단으로 인해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부과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점은 판단 주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점은 확인하고 전달하고 기록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모든 수수료 부과와 정산은 시스템 기록과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구두 약속이나 개인 판단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금지됩니다. 제10장에서는 QR 출입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QR 출입 시스템은 지점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출입 기록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출입 기록은 이번 장에서 다루는 수수료 산정과 정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10장과 11장은 서로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먼저 추가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추가 서비스 수수료란 기본 운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 홍보물 제작, 촬영이나 디자인 요청, 특수공사나 장비 설치 지원, 지점 요청에 따른 자동화나 커스텀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모든 추가 서비스는 사전 합의가 필수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며 반드시 문서나 시스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서비스 수수료는 정규 수수료와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산정 기간, 두 번째는 매출 범위, 세 번째는 예외 처리 기준입니다. 지점에서는 이 기준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사 기준표와 정산표 기준으로만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점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확인, 전달, 기록입니다. 수수료 산정은 월 단위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정산 주기와 기준일은 본사 정산 기준을 따르며 지점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제외하고 다음 달에 반영해 주세요. 와 같은 요청은 지점에서 판단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간 조정은 반드시 본사 확정 이후에만 반영됩니다. 환불, 감액, 예외 여부는 지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본사 기준으로만 통일 관리합니다. 지점에서는 요청을 정확히 접수하고 근거를 확보한 뒤 본사에 전달하고 확정된 기준으로만 안내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단 해드릴게요. 이번만 예외로 해드릴게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산은 체계적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월 마감 데이터를 확인하고 본사 정산표를 수령합니다. 이상 건이 있을 경우에는 근거 자료와 함께 전달하고 확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와 정산이 진행됩니다. 지점은 판단 주체가 아니라 확인과 전달, 기록에 집중합니다. 확정 전에는 임의 수정이나 약속은 절대 금지됩니다. 월 마감 데이터 확인 시에는 4가지를 점검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매출 누락이나 중복은 없는지, 프로모션이나 할인 적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모든 확인은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 기록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계약 아이디를 기준으로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제 본사 정산표를 수령한 이후 지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산표를 받으면 금액이 맞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산정 기간이 월 단위 기준으로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매출 항목이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합니다. 프로모션이나 할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점 내부 기록과 본사 정산표를 계약 아이디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건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시스템 기록처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확인 결과는 문서로 남겨 보관합니다. 근거 없는 추정이나 주장 형태로는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상건 표시는 정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상 유형으로는 매출 누락이나 중복, 종료일이나 연장 반영 누락, 프로모션 할인 오류, 환불 감액 반영 누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건은 반드시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억이나 추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건을 전달할 때는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 아이디, 상호명, 지점명, 호실번호, 계약자 정보와 계약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상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정확한 수치를 함께 적습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히 표시하고 요청하는 조치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는 필수입니다. 계약서나 특약서, 입금 내역, 시스템 화면 캡처,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관련 공지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전달 시에는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추측성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명확한 요청 사항만 전달합니다. 정산 처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정본 기준입니다. 지점은 본사에서 최종 확정한 정산표를 기준으로만 정산과 입금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반영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확정본을 수령한 이후에만 지점 내부 정산과 입금 처리를 진행하며 모든 처리 과정은 증빙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정산 업무에서 증빙과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증빙이 있는 사실만 인정되며 기록이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모든 업무 처리는 문서화해야 하고 구두 합의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기록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며 증빙은 발생 시점에 즉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에 확보한 증빙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특약서 원본, 입금 및 환불 내역, 변경 요청 관련 대화 기록, 본사 확정 결과 안내, 시스템 접속 및 처리 기록, 고객 요청과 지점 응대 기록,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지시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이 지점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정산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점 판단이 아니라 즉시 본사 기준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환불이나 감액 요구가 강한 경우, 분쟁이나 법적 대응 언급, 장기 미수금이나 연락 두절, 특약 해석이 필요한 케이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사에 공유할 때는 계약 정보를 정확히 포함하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발생 시점과 현재 상태, 지점에서 이미 대응한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되 요구 강도나 태도는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지점에서는 임의 판단이나 약속 없이 본사 기준으로 확인 후 안내드리겠다는 동일한 멘트를 사용합니다. 제11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점은 판단 주체가 아니라 확인, 전달, 기록 역할에 집중합니다. 모든 업무 처리는 시스템 기록과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월 단위 산정 기간과 확정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증빙과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지점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제12장에서는 수수료와 정산을 넘어 본사와 가맹점이 어떻게 함께 매출을 키워가는지를 다룹니다. 본사는 마케팅, 시스템, 데이터 기준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현장 실행과 운영 피드백을 담당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지만 성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운이나 개인 역량에 기대지 않고 실행 가능한 협업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